좋아요, 구독!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장중 상한가 터치를 했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웅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에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나라셀라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네요. 태평양물산, 나라셀라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25% 넘는 시세를 주면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장중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요.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인데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요 며칠 굉장한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25%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정부가 국내 이 청정수소 인증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동안 또 잠잠했었던 이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중 양국이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되면서 10%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웅진인데요. 전일 웅진그룹이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이큐셀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기대감에 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태평양물산입니다. 의류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특히 우모 사업 매출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도래하다 보니까 매출 반등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쏠리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로도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나라셀라입니다. 이 국세청이 해외 각국의 주류 통신 판매 현황 및 기타 규제 사항 연구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오늘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나라셀라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언젠가는 밑에서부터 갈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자, 오늘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이제 신규 상장했었을 때 이제 자율주행 그때 테마가 또 한참 또 잘 가던 시점이라서 상승세가 꽤 잘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3분기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차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좀 늦춰졌어요. 예, 이제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기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뭐 오늘 특별하게 좀 강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좀 흐름이 좋았었고 예전에 뭐 좀 자율주행 테마 했었을 때 좀 잘 갔었던 대장주 종목들은 좀 안 가고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매출이 아직 뭐 그렇게 뭐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나 아니면 뭐 실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였죠. 올해를 좀 이끌었었던 두 큰 업종이었는데 그 외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많아요. 뭐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 업종도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형주 쪽들이 되게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글쎄요 이제 자율주행도 하나의 또 중요한 테마가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져줬다가 이제 내년 정도 됐었을 때 우리가 올해를 한번 돌이켜 봤었을 때 올해 초에 강세를 보였던 게 AI였거든요. 근데 AI와 자율주행도 비슷한 업종으로 좀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우리 자동차 업종들이
나름 또 매출적인 부분에서 선방하고 있었고요. 계속 투자하고 있는 쪽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 보셨을 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꼭 보셔야 될 업종으로 좀 종목으로 저도 보고 있고 오늘 저점에서 좀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00억대에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20일선 자리를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공모가가 지금 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장했었던 이 가격대에서부터 잘 지지를 해줬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데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좀 뭔가 일정이 남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계속 접근해 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이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급등이 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관망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 앞선 매물대를 좀 보시면은 이 매물대의 지금 저항을 좀 소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도 저항대 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데 충분히 15,0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제 내년까지 좀 길게 보는 흐름에서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오는 이제 시가 부근 정도 될 거거든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 정도 지지 라인을 유지해 준다면 이 종목은 좀 천천히 좀 보시는 관점에서도 자율주행 테마로서 이제 새롭게 대장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천천히 지켜본다는 관점 아래에는 이 종목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겠다. 15,000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건 이 미중 양국이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힘을 불어 넣어줬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린케미칼이 뭐 예전에 이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엮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계면 활성제 요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이제 뭐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뭐 항상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예상보다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미중 정상회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아침에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시려면 일단 저점에서 올라온 거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단기적인 이슈 말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테마성을 좀 보고 이 회사 매출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서 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할 만큼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를 좀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또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는 뭐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지율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의 우세가 좀 점쳐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쪽에서도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도 좀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런 중국과의 그런 정상회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계속 업적을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린 테마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저점에서 올라온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좀 지켜보시되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계속 이런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는 차트적으로 지금 아직 역배열 자리이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계속
신저가 부근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자리를 봤었을 때는 61선 자리를 지지하는지 요것만 우선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이탈됐었을 때 다시 또 신저가 깨는 상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지하는 구간은 한 7,000원 정도 가격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 단 긴 윗꼬리가 단 캔들이 보이셨다면 이런 자리들 부분에서는 저항 먹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종목도 이런 비슷한 캔들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자리 부분에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거나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네, 61선, 7,000원 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웅진입니다. 연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이큐셀의 인수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웅진이 그렇게 코웨이를 이제 매각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자회사가 없어요. 싱크비, 웅진 싱크비, 그 아이들 그 학습지 이거 만드는 회사 뭐 정도 볼 수 있는데 새롭게 이제 뭐 매출을 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쌍용차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쌍용차 인수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입찰도 했고 거기서 뭐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들도 많이 뭐 튀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웅진에서 아직은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공시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는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매각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쟁 업체까지 이제 들어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욱 더 주가가 더 널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쌍용차 매각했었을 때도 여러 회사들이 입찰하면서 거기 관련주들이 뭐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좀 컸는데 아까도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없었을 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렸을 때 좀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웅진이 일단은 뭐 재무적인 상태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경쟁 업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이내 재공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도 뉴스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두시되 이거를 뭐 성장 가능성 2차 전지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고 해서 이제 성장성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차트적인 부분과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테마적인 시선에서 좀 접근을 해서 매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태평양물산입니다. 뭐 주가가 강한 시세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태평양물산 하면은 뭐 의류가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갭이라는 브랜드와 뭐 콜롬비아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뭐 이게 겨울 시즌이라고 해서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우리 좋아하는 브랜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관련주 쪽으로 좀 엮이면서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이다. 누구라고 제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그 특정 정치인 분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체시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한 익스프레스까지 또 같은 정치인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고요. 또 이 정치인분의 이제 와이프분께서도 뭔가 좀 이제 알리기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뭐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돈 되는 일이라면은 뭐 꼭 그렇게 매출이 아니더라도 이런 특정 테마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추려서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총선 시즌 됐었을 때는 이런 테마들이 또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정치 테마로 묶이고 있는 만큼 총선 시즌 때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나라셀라인데 오늘 주류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나라셀라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예, 수능이라서 간 줄 알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예,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한 잔씩 하러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나라셀라랑 오늘 제주 맥주, 국순당 세 종목이 이제 주류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검토예요.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검토한다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 주류 쪽이 거의 이제 거의 독과점은 아니지만 과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외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검토해 보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가격도 좀 낮추고 그리고 종류를 좀 넓히기 위한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 되면은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가끔 테마성으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이슈가 있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는 와인 판매에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 내일 정도까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아까도 설명이 드렸듯이 이런 직전 고점 자리 윗골이 달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8,500원에서 8,000원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